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우리 군사안보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북한이 지금 스스로 무너지기 위한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떼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북한으로 봐서는 이거 자기들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거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것이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소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소식이 있는데, 대한민국 소식을 전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분노가 치미는 소식밖에 없고 황당한 소식밖에 없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분노가 치밀고 황당한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 정권의 북한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38 로스에 대항해 내재적 접근론의 시각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한국판 38 로스를 만든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통일부가 북한 이슈를 한국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이른바 한국판 38 로스 개설을 준비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한국판 38 로스는 통일부가 주도해 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북한 및 남북관계 관련 연구 자료들을 영문으로 게재해 세계에 선전하는 웹저널 형식의 사이트가 될 전망입니다. 이 사이트는 표면적으로 통일부가 예산만 지원하고 민간 연구기관이 지필진 구성이나 기획, 편집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현 정권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북한 친화적인 일명 좌파 진영 연구기관이 해당 사업을 수주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통일부는 한국판 38 노스 추진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가 영문 자료를 통해 북한 이슈를 접하다 보니 아무래도 미국 시각만으로만 북한을 바라본다라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한국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다룬 연구물도 전 세계에 알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영문 선전물을 만들어 미국에 대항하겠다라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북한 옹호는 현 장관 취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며 미 국무부와 설전이 오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북한 옹호와 선전을 위한 통일부의 한국판 38 로스 사업이 자칫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차죠? 통일부 장관,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정치인이 통일부 장관이 되었어요. 과거에 이제 학자들이 통일부 장관 할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짓을 지금 하고 있죠. 통일부 장관, 이 사람이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북한 관련해서 어떤 행보를 걸어왔는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통일부 장관이 미국의 38 로스에 대항해서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미국의 38 로스는 위성사진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서 북한이 지금 영변에서 프로토늄을 추출하는 것 같다. 왜? 연기가 나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 전세 많은 언론들이 이 38 로스의 자료를 받아서 북한에 대한 분석을 하는 원천 소스로 삼고 있습니다. 38 로스는 존스 홉킨스대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자금 사정 때문에 또 따로 지금 독립을 해서 다른 연구기관에서 그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위성 같은 거 사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이제 그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니까 어딘가에서 자금 지원 좀 많이 받아야 되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전 세계의 그 북한에 대해 관심 있는 학자, 국가들이 이 38 로스의 소스를 가지고 북한을 분석하다 보니까 38 로스는 당연히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시각으로 북한을 본다. 자, 그러면 미국의 시각으로 북한을 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제 질서를 지키는 시각에서 북한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의 시각으로 이걸 바라본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무슨 균형? 바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균형이니까 균형을 맞춘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통일부의 자금으로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 이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칼럼이나 논문 이런 것들을 올려서 또 기사도 올리고 해가지고 이제 이 38 로스에 대항하겠다. 왜? 영문 소스가 이제 또 따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38 사우스가 있다면 이 38 사우스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놨네? 근데 미국의 38 로스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놨네?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국이 없으니까 미국 거 보고 그래 이 북한 놈들이 지금 핵 개발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야. 근데 한국을 보니까 북한은 핵 개발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미국이 핵 개발하고 있으니까 핵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하고 적국이니까 우리도 핵이 있어야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니냐 라고 해서 핵 개발하는 거니까 얘들 정당하네 라고 한국에서 적어놨어. 그러면은 북한도 정당한 건가?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정말 도대체 적이 어딘지 우리 편이 어딘지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런 통일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분석하는 이 칼럼이나 기사를 실 때 저 같은 사람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보수 정권에 들어오면은 신 박사님 좀 기사 좀 적어주십시오. 글 좀 적어주십시오. 하겠죠. 지금 이 정권에서는 저에게 그런 이 원고 청탁에 들어올 가능성 0.0001% 아니라 마이너스도 안 되죠. 왜? 그들끼리 적어야 되니까. 왜? 목적이 38 로스에 대항하는 것이니까. 제가 한다면 38 로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 국가 세금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는 이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가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냐 이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으로 이따위 짓을 하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보궐선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무슨 가문이설을 해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돌아서면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백신의 사전적 정의는 전염병에 대해 인공적으로 면역을 생성하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을 막기 위해 투여한 백신이 전염병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을 보고받고 잇따라 접종을 중단하고 백신 폐기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사망률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26일 접종을 시작한 이후 3월 11일까지 48만 7,704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이 가운데 6,802명이 부작용을 신고해서 이 백신의 부작용 발생률은 11일 기준으로 1.3%로 집계되어 화이자의 0.4%의 3배가 넘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률입니다. 이 백신을 맞고 현재까지 발생한 국내 사망자는 모두 15명에 달하는데요. 이는 0.000033%로 소수점 0이 4개입니다. 이는 1652명이 사망해서 인구 대비 사망률 0.000032%, 즉 소수점 아래 0이 4개입니다. 똑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소수점 아래 0이 4개 있으면서 33%, 그리고 코로나 사망자는 소수점 아래 0이 4개 있으면서 32%를 기록하고 있는 코로나 사망자보다 높은 수치여서 백신 접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 단계에서 척수염과 하반신 마비 등의 부작용이 이미 보고된 바 있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 부작용 신고에서도 유사한 증상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백신과 이상 증상들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백신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어 접종이 중단되었고 미국 FDA에서도 아직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고 미국은 안정성을 이유로 자국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해외 수출마저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중국산 백신만큼이나 외면받고 있는 이 백신이 안전하다며 국민에게 들이미는 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국민적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끝까지 맞지 않아요. 일본과 상의해서 시기를 조율해서 맞겠다. 그런데 G7 정상회담 석 달 후에 있는데 그 G7 정상회담 일정 고려해서 상의하겠다라고 하는 최고 통수권자가 있는가 하면 이 하나의 도지사는 또 대권 후보로 나중에 좀 평가받고 있는 도지사는 와이셔츠 입고 그게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잠바 입고 그 점퍼 위에서 바늘도 없는 그냥 주사 약물도 안 들어있는 그거 그냥 갖다 대고 무슨 쇼하고는 안심된다. 주사 바늘 안 찔러서 안심됐겠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백신을 맞는 사람은 환자가 아니고 아프지 않은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백신을 맞죠. 아픈 사람들은 백신 맞지 않아요. 아픈 사람들 백신 맞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가서 백신 맞았고 그게 부작용이 무려 1.3%나 생겼고 그리고 사망률이 0.000033%가 사망률이 나왔다 이건데 코로나 환자 중에서 사망률은 0.000032%. 코로나 환자로서 코로나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멀쩡한 사람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죽는 확률이 더 높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백신입니까? 저도 작년 연말에 코로나 걸려봤지만은 정말 뭐 깝깝합니다. 코로나 걸리면 약이 없으니까. 뭐 앞으로 치료제 나오면 그렇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러나 뭐 제가 있던 병원에서 뭐 한 명도 죽는 사람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뭐 그러다가 한 보름씩 있다가 빠른 사람 한 12일 정도 있다가 퇴원다 했습니다. 저도 17일 만에 퇴원했고 안 죽었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예를 들어 지금 있다가 백신 맞으러 갔는데 당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시오. 해서 저한테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더니 내가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코로나 걸려있는 사람의 사망률보다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백신 맞췄더니 더 많이 죽어? 이게 뭡니까 이게? 화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들 20에서 25달러씩 하죠.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뭐 3에서 4달러 하죠. 어디서 이를 싸구려 가져와가지고 다른 나라들 맞지도 않는 거, 승인도 안 한 거, 승인했던데도 지금 취소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지금 다시 65세 이상까지도 맞아라 라고 지금 또 우리 정부는 또 이야기하고 있죠. 독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하만 공고한다라고 하니까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나는 67세니까 안 맞을래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히겠다라고 하면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맞아야죠. 아니 그 독재자 최악의 독재자의 마두로도 자기가 맞는데 물론 그 안에 그 시노팜 또 중국 러시아제 백신 스푸트니크 정말로 들어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두로 같은 최악의 독재자 베네수엘라 그 사람도 자기가 맞는데 자기 부인까지 데려다가 왜 우리는 안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국민들 맞히냐 강제로 맞췄더니 왜 그 사람들이 멀쩡했던 사람이 코로나 환자보다 더 많이 죽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 아무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고 계속 발뺌하고 그럼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찾습니까? 의사도 아닌데 생물학자도 아닌데 정말 한심한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 번째 소식은 조금 희망적인 소식 알려드립니다. 극도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결국 자충수를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이 조세 확대를 위해 전국의 장마당을 확대하고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조세 수입 확대를 위해 그동안 극도로 경계해왔던 장마당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했으며 장마당에 대한 국가적 통제 강화를 보완책으로 들고 나왔다고 데일리 NK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내각 산하 국가품질감독국과 상업성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서 시장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마련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국영기업소는 물론 개인사업체와 봉사기관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장마당에서의 개인 간의 거래도 엄격하게 통제해서 이를 조세 수입원으로 삼기 위해 제도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데일리 NK의 북한 소식통은 시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며 당은 시장을 중요한 분자로 여기며 시장의 유지와 관리를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번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시장을 확대하되 시장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민간 시장을 키워 시장을 조세 징수의 새로운 숙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이 커지면 자본가가 등장하고 그 자본가는 독재 체제에 대항하는 구심점이 되어 왔다는 역사의 교훈을 돌이켜보면 재정 고갈에 시달리는 북한이 당장의 생존을 위해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북한이 휴대폰, 스마트폰을 대폭 공급하고 그 스마트폰에 전자결제 시스템을 마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뭐 삼성페이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중국은 위챗페이. 위챗페이로 뭐 거지들도 구글도 동양도 위챗페이로 받을 정도니까 이제는 뭐 중국은 그 위챗페이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인균이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의 위챗페이 이걸로 뭐 하다못해 버스 요금까지 결제를 하고 뭐 어디가 모든 것을 이제 이 위챗페이로 결제하다 보니까 신인균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결제하면 이 신인균이 동선 다 나오고 생활 패턴 다 나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중국은 위챗페이를 가지고 이 전 인민들의 생활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휴대폰을 보급하고 거기에 전자결제 시스템 마련해서 그걸 앞으로 써라. 그게 이제 장마당을 확대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챗페이처럼 순이 엄마, 영희 엄마 이 사람들이 장마당에 가서 전자결제를 하고 나면 그게 다 기록에 남고 세금을 포탈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럼 얘는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자꾸 구매를 하냐. 그럼 또 추적하면 또 그 음성적인 소득이 또 나올 것이고 또 뭔가 그걸 또 압수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발상은 그럴듯합니다만은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따라줄 수 있느냐 그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대혁명 한번 생각해 보면요. 프랑스 이제 이 부르봉 왕조가 워낙 부패하고 사치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부족해졌죠. 그래서 세금이 좀 더 있어야 되겠는데 해서 이제 신분 3부 회의를 열렸죠. 그래서 1신분이 성직자, 2신분이 귀족, 3신분이 이제 평민인데 어디 감히 평민이들이 지금 회의장에 들어와. 니들 오지 마. 해가지고 1신분, 2신분인 성직자와 귀족들만 회의장에 들어가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으니까 우리는 뭐 성직자와 귀족인데 우리는 세금 낼 수 없잖아. 우리는 세금 내지 말자. 우리 조선도 양반은 세금 안 냈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평민들 니들 세금 더 가져와 라고 지들끼리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파로 보셨지만은 이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평민들, 그 평민의 대표자는 신흥 자본가들이죠. 바로 부르주아라고 불렸던 신흥 자본가. 이 사람들이 이제 열받은 거죠.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왜 우리 보고 돈 내라 그래? 그러면 나는 자본가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거 전부 다 내가 내야 되겠네? 열받죠. 그래서 이제, 야, 우리 저기 테니스 코트로 모이자. 해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전부 테니스 코트로 모여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의 맹세를 합니다. 우리 뒤엎어버리자. 갈아엎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런 그 혁명을 하려면 당연히 또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본을 대는 사람이, 시체말로 말빨을 가지게 되고. 또 당연히 말빨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죠. 그 신흥 자본가가 북한에 아마 지금도 물론 돈주 있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신흥 자본가가 탄생하지 않겠느냐. 왜? 북한이 지금 너무 이제 외부와 단절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국가를 유지하자. 김정은의 사치를 유지하자. 그리고 최고 핵심 코어들의 권력자들의 사치를 유지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이런 거 나온 것 같은데 그러나 잠깐 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세금 확충으로 인해서 단맛을 조금 보겠지만은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결코 피해갈 수는 없고 짓밟혀 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프랑스 대혁명처럼 자본가들이 직접 깃발을 들 수도 있고 그 자본가들과 지금은 이제 통신이 발달하니까 글로벌 시대니까 해외 어떤 세력과 결탁을 해서 뭔가 다른 작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한 그런 상황을 기대해보고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다 넘어져가는 저 북한 정권을 생존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통일부의 돈으로 미국의 38 로스에 대항하는 그래서 균형을 맞추겠다고 하는 북한의 내재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쉴드를 쳐주는 이런 짓거리를 하겠다라는 통일부. 그리고 실제 코로나 환자보다 더 많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는 이 백신을 노인들에게까지 마치겠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절대로 맞지 않는 이 정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